나이가 들면 젊었을 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 나이 먹고 외롭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6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아니, 틀렸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겠는가? 인간은 홀로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 솔직히 나이 60이 넘으면 혼자가 좋은 건 사실이다. 사람 관계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혼자 취미 생활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편안해진다. 근데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 바로 돈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돈이 없는 게 가장 비참하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행과도 같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무려 43.4%로 OECD 회원국 중 노인들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라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리고 이런 가난은 대물림인 경우가 많다. 그걸 끊어야 하는데 죽어라 열심히 살아도 왜 대다수가 끊어내지 못할까? 오늘은 책 70세의 정답에서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요즘 시대에 가난하게 늙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그게 가장 걱정이라며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간이 불안에 빠질 때는 상대방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할 때이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불안의 정체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보면 된다.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평균 268만원 정도로 60세 은퇴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9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연령대별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대략 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여기에 현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인 3억 3천만 원을 제외하면 적절한 노후 자금은 약 3억 7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현재의 물가와 예상 수령액이 반영된 금액인데다 개인마다 보유 재산과 주택 소유 여부, 퇴직금 및 개인 연금 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필요한 노후 자금이 대략 3억 7천만 원이라고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3억 7천만 원은 연간으로 따지면 약 123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약 100만 원이 된다. 역으로 생각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채울 수 있다면 노후를 그럭저럭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면 된다. 물론 양쪽을 조금씩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 모든 지출을 줄여서 부족분을 채우겠다면 매달 100만 원씩 아껴 쓰면 된다. 반대로 수입을 늘려서 보충하겠다면 부부가 힘을 합쳐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면 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50만 원을 벌고 50만 원을 줄이는 편이 가장 합리적이다. 아직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부족한 노후 자금은 수입을 늘려서, 즉 일을 해서 채우는 편이 이상적이다. 정부도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 일할 기회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물론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월급은 낮아질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65세까지 5년간 월 200만 원씩 받는다면 1억 2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다. 이는 부족한 노후 자금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남은 노후 자금 부족분도 되도록 일을 해서 보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노동에는 수입을 얻는다는 점 외에도 다른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 뇌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부부관계도 원만해지게 되므로 가능하면 손에서 일을 놓지 말자. 고금리 시대에는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노후에 자산을 운용할 때는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정기예금이 있다.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것이지만 돈이 나갈 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돈 쓸 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아프면 모든 게 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 아플 수 있을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기본이다.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진다.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올려주는 것이다. 심폐 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므로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도록 하자. 계단 오르기도 좋고 청소나 정리도 좋은 운동이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져서 보기 좋아지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노동이다. 인간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취감을 맛보면 기분이 밝아진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이자. 이것이 노쇠를 막는 요령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늘 고령자분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품은 바로 콩이다.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린다. 뇌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두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부위인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료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뀐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나 두부, 두유, 된장, 콩가루 등을 먹으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이다.
하지만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하게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이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이다. 신경 전달 물질 하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또 하나,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싶다.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다. 이제부턴 돈 안 들이고 쉽게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자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자연계의 중심 태양이다. 햇빛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 반대로 인간은 햇빛을 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증거로 북유럽에서는 겨울의 낮 시간이 짧아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한다. 이는 생체 시계가 바뀌기 때문인데 이후 봄이 찾아와서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까닭이다. 우울증 치료에 강한 빛을 쐬는 방법이 있을 만큼 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햇빛을 쐬면 좋은 점이 많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나 감염병을 막아준다. 또 몸에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합성된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운반책이기도 한데 칼슘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자연 해소법으로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삼림욕이다. 숲과 나무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삼림욕의 효과가 발견된 곳은 19세기 독일로 숲으로 둘러싸인 요양원에서 지낸 뒤 가벼운 정신질환이 호전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활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처럼 숲속 향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또한 숲에서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적당한 산책은 운동도 되므로 기분을 더욱 밝게 해준다. 이처럼 삼림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숲에 나갈 시간도 체력도 없다면 실내에 작은 정원을 만들거나 반려식물을 키워도 좋다. 마음이 우울할 때 흙을 만지면 기분이 누그러지면서 평온해지고 화분에 허브를 심어 베란다에 둔 채 가끔씩 가꿔주면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다. 흙을 만지면서 식물의 향을 맡으면 셀프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있다. 더불어 정원을 가꾸면 전두엽도 단련할 수 있어서 감정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정원이라도 식물을 가꾸는 일 또한 농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모로 머리를 써야 한다. 농업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인 만큼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데다 적은 면적에서 큰 수확을 얻으려면 관리 능력과 창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복되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만한 일이 이어질 것이기에 전두엽을 자극하기에 알맞다. 지금부터는 육체적 피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쉽게 지치는 만큼 되도록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피로는 보통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첫째는 수분 부족이다.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탈수 증상이 계속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이에 따라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몸이 쉽게 지치는데 우리 몸은 한번 피곤한 상태로 들어가면 단시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단백질이다. 운동선수는 경기 전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 탄수화물이 짧은 시간 안에 포도당으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시합 후에는 고기나 생선, 콩과 같은 음식을 섭취해서 단백질을 보충한다. 피로 해소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곤함을 계속 느껴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고기 섭취는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잠깐, 나이 들어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은 방법 중 하나다.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야 한다. 뇌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공부이다. 공부는 뇌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준다. 사람은 머리를 쓰는 한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에 시간이 있다면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 대해 공부해보길 추천한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70세의 정답에서 가져왔습니다. 100세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이후의 20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20년인 60, 70대의 인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기의 몸과 마음 관리가 이후 30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대와 70대의 대부분이 정답과는 동떨어진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모두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건강 상식만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책 70세의 정답에는 60,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유익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30년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배워가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 종이책으로 한 번쯤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 나이 먹고 외롭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6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아니, 틀렸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겠는가? 인간은 홀로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 솔직히 나이 60이 넘으면 혼자가 좋은 건 사실이다. 사람 관계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혼자 취미 생활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편안해진다. 근데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 바로 돈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돈이 없는 게 가장 비참하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행과도 같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무려 43.4%로 OECD 회원국 중 노인들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라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리고 이런 가난은 대물림인 경우가 많다. 그걸 끊어야 하는데 죽어라 열심히 살아도 왜 대다수가 끊어내지 못할까? 오늘은 책 70세의 정답에서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요즘 시대에 가난하게 늙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그게 가장 걱정이라며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간이 불안에 빠질 때는 상대방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할 때이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불안의 정체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보면 된다.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평균 268만원 정도로 60세 은퇴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9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연령대별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대략 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여기에 현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인 3억 3천만 원을 제외하면 적절한 노후 자금은 약 3억 7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현재의 물가와 예상 수령액이 반영된 금액인데다
개인마다 보유 재산과 주택 소유 여부, 퇴직금 및 개인 연금 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필요한 노후 자금이 대략 3억 7천만 원이라고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3억 7천만 원은 연간으로 따지면 약 123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약 100만 원이 된다. 역으로 생각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채울 수 있다면 노후를 그럭저럭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면 된다. 물론 양쪽을 조금씩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 모든 지출을 줄여서 부족분을 채우겠다면 매달 100만 원씩 아껴 쓰면 된다. 반대로 수입을 늘려서 보충하겠다면 부부가 힘을 합쳐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면 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50만 원을 벌고 50만 원을 줄이는 편이 가장 합리적이다. 아직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부족한 노후 자금은 수입을 늘려서, 즉 일을 해서 채우는 편이 이상적이다. 정부도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 일할 기회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물론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월급은 낮아질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65세까지 5년간 월 200만 원씩 받는다면 1억 2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다. 이는 부족한 노후 자금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남은 노후 자금 부족분도 되도록 일을 해서 보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노동에는 수입을 얻는다는 점 외에도 다른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 뇌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부부관계도 원만해지게 되므로 가능하면 손에서 일을 놓지 말자. 고금리 시대에는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노후에 자산을 운용할 때는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정기예금이 있다.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것이지만 돈이 나갈 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돈 쓸 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아프면 모든 게 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 아플 수 있을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기본이다.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진다.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올려주는 것이다. 심폐 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므로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도록 하자. 계단 오르기도 좋고 청소나 정리도 좋은 운동이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져서 보기 좋아지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노동이다. 인간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취감을 맛보면 기분이 밝아진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이자. 이것이 노쇠를 막는 요령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늘 고령자분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품은 바로 콩이다.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린다. 뇌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두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부위인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료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뀐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나 두부, 두유, 된장, 콩가루 등을 먹으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이다. 하지만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하게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이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이다. 신경 전달 물질 하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 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또 하나,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싶다.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다. 이제부턴 돈 안 들이고 쉽게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자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자연계의 중심 태양이다. 햇빛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 반대로 인간은 햇빛을 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증거로 북유럽에서는 겨울에 낮 시간이 짧아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한다. 이는 생체 시계가 바뀌기 때문인데 이후 봄이 찾아와서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까닭이다. 우울증 치료에 강한 빛을 쐬는 방법이 있을 만큼 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햇빛을 쐬면 좋은 점이 많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나 감염병을 막아준다. 또 몸에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합성된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운반책이기도 한데 칼슘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자연 해소법으로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삼림욕이다. 숲과 나무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삼림욕의 효과가 발견된 곳은 19세기 독일로 숲으로 둘러싸인 요양원에서 지낸 뒤 가벼운 정신질환이 호전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활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처럼 숲속 향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또한 숲에서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적당한 산책은 운동도 되므로 기분을 더욱 밝게 해준다. 이처럼 삼림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숲에 나갈 시간도 체력도 없다면 실내에 작은 정원을 만들거나
반려식물을 키워도 좋다. 마음이 우울할 때 흙을 만지면 기분이 누그러지면서 평온해지고, 화분에 허브를 심어 베란다에 둔 채 가끔씩 가꿔주면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다. 흙을 만지면서 식물의 향을 맡으면 셀프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있다. 더불어 정원을 가꾸면 전두엽도 단련할 수 있어서 감정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정원이라도 식물을 가꾸는 일 또한 농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모로 머리를 써야 한다. 농업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인 만큼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데다 적은 면적에서 큰 수확을 얻으려면 관리 능력과 창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복되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만한 일이 이어질 것이기에 전두엽을 자극하기에 알맞다. 지금부터는 육체적 피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쉽게 지치는 만큼 되도록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피로는 보통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첫째는 수분 부족이다.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탈수 증상이 계속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이에 따라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몸이 쉽게 지치는데, 우리 몸은 한번 피곤한 상태로 들어가면 단시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단백질이다. 운동선수는 경기 전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 탄수화물이 짧은 시간 안에 포도당으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시합 후에는 고기나 생선, 콩과 같은 음식을 섭취해서 단백질을 보충한다. 피로 해소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곤함을 계속 느껴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고기 섭취는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잠깐, 나이 들어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은 방법 중 하나다.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야 한다. 뇌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공부이다. 공부는 뇌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준다. 사람은 머리를 쓰는 한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에 시간이 있다면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 대해 공부해보길 추천한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70세의 정답에서 가져왔습니다. 100세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이후의 20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20년인 60, 70대의 인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기의 몸과 마음 관리가 이후 30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대와 70대의 대부분이 정답과는 동떨어진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모두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건강 상식만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책 70세의 정답에는 60,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유익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30년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배워가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 종이책으로 한 번쯤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